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43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의 7번째 제7강으로서 그 개념과 성립요건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성립 시기, 존속기간, 소멸사유, 계약갱신 등 법정지상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층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1강부터 제6강까지는 강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1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을 설명을 드렸고, 2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4강에서는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5강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강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제7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이어서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소멸사유, 또 계약갱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9번째는 법정지상권과 지료 문제, 10번째 강의에서는 분묘기지권, 계속해서 11번째 강의부터는 법정지상권의 케이스별 사례를 판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또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또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소멸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갱신 문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 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멸사유도 일반적인 소멸사유, 두 번째는 특별한 소멸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을 매수를 해라,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정지상권,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약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지상권, 이것이 바로 약정지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약정을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상권, 이것이 바로 약정지상권이에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지상권이 바로 약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정지상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요건이 성립이 되면. 이 법정지상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소재하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 모든 법정지상권은 분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모두나 어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나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을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법정지상권 두 번째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동일했으나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나 증여, 상속,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매매나 증여, 상속,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지상의 건물을 나무 땅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상의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두 가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애초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원인이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대물변제,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 예를 들면 매매나 증여, 상속, 대물변제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공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공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바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시점부터 지료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법 제28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최단 기간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설정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최단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벽돌조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30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15년, 또 세 번째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 이렇게 30년, 15년, 5년 이 최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죠. 또 두 번째는 위의 기간보다 단축해서 정한 때는 위의 기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위의 기간이 최단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기간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하더라도 이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지상물의 소멸과 관계없이 지상권은 계속해서 존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을 해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지상물이 있든 없든 간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상권 존속기간입니다. 민법 제281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 30년, 일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이렇게 자동으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정하지 아니었으면. 두 번째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280조 1항 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했는데 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건물의 지상권 존속기간 15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 지상물이 노후로 멸실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이 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물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상권이 살아있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상물, 건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멸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권도 같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법정지상권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 다음에서는 특별한 소멸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를 보시면 법정지상권은 목적물의 멸실, 그러니까 토지가 포락됐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멸실됐다든가 또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또 혼동, 토지 수용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특별한 소멸 사유를 보면 지료가 연체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년 이상 해당 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지상권의 포기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건물 소유자나 수목 소유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당신이 사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법정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설정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지료 연체가 있었으면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메모를 해놨죠.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이 소재한다면 존속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상물의 매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시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그러니까 30년이나 15년이나 5년 기간 동안에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존속기간이 끝났다. 그럴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받았을 때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상의 수목이나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입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나 수목이 있을 때는 이 건물이나 수목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해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7번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또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존속기간, 소멸사유, 법정지상권의 계약갱신, 또 계약갱신 요구를 토지 소유자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 법정지상권 제8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범위,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자가 토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분에 걸쳐서 설명드린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